안녕하세요. 오늘 아드인문사회 아카데미에서 현대 영웅으로 소개해 드릴 분은 이레나 샌들러입니다. 자, 이분의 어떤 영웅적 업적이 있었는지 그런 점들을 한번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레나 샌들러는 폴란드에서 1910년도에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2008년에 사망하셨는데요. 90세가 넘는 비교적 이제 장수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대학에서는 간호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 뒤에 바르샤바시의 사회복지과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였는데, 그러는 동안에 2차 세계대전 중 유태인 아동을요, 2,500명이나 구조하는 아주 혁혁한 영웅적 행동을 수행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현대의 여성 영웅으로서는 아마 가장 두드러진 분이 아닐까라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나치가 이제 이 히틀러의 나치가요, 독일을 이 권위주의적 체계 속에서 이제 이 집권을 하기 시작을 한 이후에 유럽을 이제 침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1939년도에는 폴란드도 침공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폴란드로 들어온 이 독일군은요, 먼저 바르샤바 시예요. 수도죠. 폴란드의 이 시에 장벽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은 오른쪽 측면으로요, 이렇게 쭉 장벽이 있죠. 이런 장벽을 세워서 유태인 격리 지역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흔히는 우리가 이제 게토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 게토를 이제 세웠는데, 이때 아마 바르샤바 인구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할 만큼 상당한 인구 구성을 차지하고 있던 유태인들이 약 한 50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게토에 강제로 이제 격리 수용을 당하는, 그러면서 이제 소위 게토 밖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거대한 포로 수용소 같은 형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장벽이 거의 완성이 된 이후에는요, 1942년 7월 16일, 7월부터는 16개 게토가 있었는데, 이렇게 장벽이 건설된 이 게토 지역 전체에 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문들이 중간중간에 있었겠죠. 이게 아마 16개 정도가 있었는데, 이 16개의 문을 완전히 잠금으로써 이제 봉쇄가 단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알려진 것처럼 소위 유태인에 대한 인종 청소라는 소위 청산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독일 침공이 이제 초기에는요, 독일이 이제 폴란드에 39년도에 이 무력으로 들어온 이후에는 이 샌들러라는 우리의 영웅은 처음에는 이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으로서 이제 노인이라든가 뭐 결식 아동이라든가 또는 뭐 혼자 있는 어떤 고아라든가 이런 이 소위 저소득층 또는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료로 이제 식사를 제공하는 무료 픽소를 시에서 운영을 했는데, 샌들러는 최초에는 이제 이런 업무를 이제 담당을 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봉쇄를 하기 위해서 장벽을 세우는 와중에요, 이제 유태인인가 또는 아닌가를 이제 구분해서 이 나치가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격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럴 때마다 샌들러는 인본주의적 태도를 가지고요, 유태인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거짓 등록을 하게 돼서 이제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이제 격리해서 이제 이렇게 재격리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행위를 일부 이제 수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비밀리에요, 유태인들에게 또 의복이라든가 생필품이나 의약품 같은 이러한 꼭 필요한 물품들을 나치의 눈을 피해서 이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그러한 이제 초기에는 이런 활동을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42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치가 게토를 완전히 봉쇄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샌들러는요, 이 성벽 밖에서, 봉쇄된 게토 밖에서 있다가 단지 거기에만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요, 소위 게토 안에 이 감염병 같은 게 출몰했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고요. 그러면서 이제 방역이라는 미명하에 게토를 이제 출입할 수 있도록 허가증을 이제 독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개토를 출입할 때에는 거의 항상 이제 의복이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걸 밀반입을 해서 유태인들을 이제 돕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러한 그 샌들러나 또 기타 아마 샌들러 외에도 다른 이 폴란드의 인본주의적인 분들이 계셨을 텐데요. 이분들은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달 유태인들이 한 5,000명 정도가 기아와 굶주림과 이제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샌들러에게는 이런 점들이 아마 가장 크게 이제 가슴 아프게 다가왔을 거고요. 나치는 그 해의 7월 22일에 이제 인종 청소를 이제 본격적으로 단행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름으로써 소위 그 유태인들을 그 다른 수용소로 옮기고 그 수용소에서 죽이는 이러한 이제 아주 그 반인륜적인 행위가 이제 자행되기 시작하는데요. 샌들러는 이때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동을 이제 구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 구조 작전을 이제 비밀리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샌들러가 아동을 구조하는 방식은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제 아동을요, 개토 밖으로 몰래 이제 그 소위 그 빼내는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유태인 부모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어떤 부모가 자식하고 떨어지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그것도 4살, 5살, 6살, 뭐 7살, 요런 그 소위 그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모를 설득해서 눈물겹게 이제 부모하고 이별을 이제 시키는 게 이게 가장 큰 어려운 작업이었다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모를 설득해서 아이만은 살려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이제 아동을 이제 개토 밖으로 이제 꺼내오는데요. 이때 이제 그 개토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사용된 방식이요. 큰 목수 연장통을 가지고 들어간다거나 이제 개토를 출입할 때 샌들러가요. 또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아까 5천여 명이 매달 발생하던데 이 관을 이라든가 또는 시신을 담아오는 포대라든가 또는 감자 같은 생필품을 일부 이제 그 개토에 제급을 했는데요. 그 마대자루라든가 이러한 어린아이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는 다 동원을 해서요. 이렇게 해서 아이를 그 속에 집어넣고 그러면서 몰래 이제 개토 밖으로 나올 때 아이를 이제 데리고 나온 거죠. 데리고 와서는 자신의 집에 이제 일단 데려왔는데 그러면 집에 데려와서는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 그 좁은 공간 속에 그 숨 죽이고 그러고 있었던 애가 이제 이 샌들러의 집으로 오게 되면 아마도 약간은 안도했겠지만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겠습니다. 어쨌든 샌들러는 그런 아동을 집에 데려와서는 그 아동의 신분사항을 부모한테 받은 인적사항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그 하나하나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기록한 것을 하나의 일지 형태로 큰 하나의 기록지 형태로 이제 책자 형태로 보관을 해서는 써서는 이거를 집 뒷마당에 있는 사과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과나무 속에 단지를 하나 파묻어 놓고요. 그 속에다가 어린 아동의 구조한 아동의 인적사항을 거기다 이제 넣어 놨다 그럽니다. 이것은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자기가 어떤 걸렸을 때 또는 체포당했을 때를 대비한 것도 있었을 거고요. 또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른 목적도 있었다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집으로 데려온 아동은 그 동료들이요, 이 바르샤바시 공무원이었으니까 이 시 공무원들이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다 안쓰러운 마음을 갖겠죠. 그래서 이분들의 도움이 있었는데 이분들도 또한 영웅이죠. 이분들이 소위 위조 신분증을 발급을 해주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동료 공무원들의 도움으로 이제 위조 신분증을 이제 어린아이에게 이제 발급을 했고요. 이 위조 신분증을 가지고 아이들을 일단 고아원이든 아니면 수녀원이든 또는 일반 가정이든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임시 보호처로 이제 아이들을 인계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는 여기까지가 이제 샌들러의 역할이 다 끝난 게 아니라요. 또 일반 가정을 수소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가정을 수소문해서 아이들을요, 일단은 그 전쟁 동안에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입양 작업을 이제 시작을 했다 그럽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자기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아이를 비밀리에 좀 입양 좀 시켜달라라고 설득하는 게 누구도 믿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에는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1년여 동안에 넘는 동안에 열심히 아동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아마도 그런 사실을 또 눈치채고 포착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게 될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누구에 의해서 샌들러는 이제 체포가 되는데요. 1943년 10월 20일에 게슈타포가 그 샌들러의 집을 이제 급습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샌들러는 그 게슈타포가 운영하는 그러한 이제 군부대로 이제 압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그 아주 혹독한 고문을 당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두 다리가 다 부러질 정도까지로 이제 이렇게 매를 맞고, 그러면서 고문을 당하면서 이 같이 활동했던 동료들의 이름을 이제 발설하게끔 계속해서 고문을 이제 가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샌들러는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러한 동료들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써서요. 그래서 이름을 발설하지 않았고, 마침내 그거에 대한 이제 일종의 보복으로 게슈타포는 총사령을 이제 처하도록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뒤에요. 이 게슈타포가 한 3, 40명의 총살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들을요, 이 교도소에서 트럭에 싣고 어디 야산으로 끌고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 이렇게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면서 이제 줄을 세우게 되죠. 이제 그러면 이제 총살을 단행하기 위해서 줄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때 샌들러의 이름이 이제 호명이 되죠, 이제. 그런데 이름을 부르던 어떤 장교가요, 그 샌들러 이름을 듣고는 샌들러를 이제 빼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빼내준 게슈타포 장교가 아주 훌륭한 분이라서, 인간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샌들러의 동료들이요, 이 게슈타포에 접근해서 뇌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장교에게 뇌물을 주고, 샌들러는 가까스로 총살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이렇게 구조가 이제 되는, 다행스럽게도 이제 이렇게 구조가 됐습니다. 1945년에 이제 독일이 마침내 패망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샌들러는 거기까지를 자신의 그런 임무로 본 것이 아니라요. 패망하고 나서 이 사과나무 밑에 묻어둔 그 땅 속에 묻어둔 단지를 이제 파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파낸 단지 속에 2,500여 명의 아동들의 명단이 있었는데, 그 명단에 적힌 아동들을 어디로 이제 입양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 입양된 가정을 하나씩 다 수소문해서 이 아동들을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전부 다 추적을 한 건 아닐 거고요. 일부는 연락이 안 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추적을 해서 일부 아동의 경우는 이제 부모가 이 수용소에서 아주 천만다행으로 살아남은 그 부모가 있었다면 그 부모한테 다시 인계를 했고, 그도 아닌 경우에는 친지를 발견하게 되면 친지에게 이제 인계를 해서 아동이 그곳에서 이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아동은 일가 친지를 모두 잃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은 그냥 입양된 가정이나 아니면 고아원 같은 데서 이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샌들러는 이런 과정이요, 즉 아동을 유태인 수용소에서 게토에서 아동을 몰래 이제 이렇게 구조하는 행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아동이 이후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도 모든 거를 아주 치밀하게 생각을 해내고 계산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속에는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늘 담보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런 점이 아마도 이분이 무슨 이득이 있어서 우리가 자신의 삶을 아동을 구조하는데 다 투여를 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런 점은 이레나 샌들러가 현대 영웅으로서, 우리가 현대 영웅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요, 예전에 고전 영웅은 전쟁에 나가서 누구를 죽이고 적을 죽이고 뭐 이러는 과정들이 대부분 이제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고전 영웅은 항상 죽음이 이렇게 숨겨져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샌들러의 이 영웅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현대 영웅이라는 거는 누구를 살리는 데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샌들러는 바로 우리가 현대 영웅의 대표적인 그런 분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65년도에 예루살렘의 한 유태인 단체에서는 샌들러를 잊지 않고 영웅상을 이제 수여를 했고요. 또 1991년도에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명예 시민증을 이제 이렇게 발급을 했다고 합니다. 위촉을 했다 그러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일부에게만 알려져 있던 샌들러가요, 사실 알려지게 된 가장 큰 계기는 1999년도에 미국 캔자스시티의 어느 고등학생, 여학생들 4명이요,
Life in a Jar라고, 그러니까 단지 속, 항아리 속의 삶, 인생이라는 그러한 단막극, 1막짜리 그 연극을 이제 그 연극 대본을 이제 쓰게 되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연극 공연을 했다 그럽니다. 이 공연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미국 사회 전체로 알려지면서 이것이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파급돼 나가면서요. 이레나 샌들러가 아마 세계적인 현대의 여성 영웅으로 이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2003년도에는 폴란드 최고 명예훈장을 이제 수여받았고요. 이후에는 이제 노년의 삶을 조용히 이끌어 사시다가 아마도 이제 2008년도에 이제 사망하신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이레나 샌들러라고 독일의 여성 영웅을, 폴란드의 여성 영웅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 속에 많이 있을수록 우리 사회가 건전해진다라는 것을 아마도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누군가를 위해서요, 자신을 희생을 하고요, 어떤 하나의 그 희생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그러면서 늘 그 남을 위한 뭔가를 위해서 그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살리는 데 목적을 둘 수 있다면 아마도 이것이 현대 영웅으로서 우리가 늘 숭배해야 되고 또 뭔가 찬사를 보내야 되는 그런 인물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레나 샌들러는 아마도 영원한 세계의 그 폴란드의 또는 유태인의 영웅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다 그 울림이 전달될 수 있을 만큼 그런 뛰어난 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아드님문 사회 아카데미에서 현대용으로 소개시켜드린 이레나 샌들러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